서울 동대문구의 한 골목길에서 40년간 분식집을 운영해온 70살. 어머니의 놀라운 반전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평생을 가족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한 여성이 아들에게 2억 원의 전세금을 내어주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한 후 벌어진 일들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이 배신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가 선택한 용기 있는 결단과 그 결과로 찾아온 인생의 대반전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낡은 골목길. 40년째 같은 자리에서 분식집을 운영해온 한은영 씨는 이제 이른을 맞았습니다. 손때 묻은 가위로 김밥을 자르던 그녀의 손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죠.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쉼없는 하루가 반복되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김밥 하나 포장해 주세요. 단골 손님들의 인사에 은영 씨는 늘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 작은 가게가 전부였어요. 남편 박종호 씨와 함께 일구어낸 삶의 터전이자 아들 민수를 키우며 꿈을 키워낸 공간이기도 했죠. 여보, 오늘 민수가 전화했어. 결혼 준비하려면 전세금이 필요하다는데. 저녁 무렵 설거지를 마친 종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40을 앞둔 아들 민수가 마침내 결혼을 결심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은영 씨의 얼굴에는 기쁨과 걱정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다고 하던 2억 정도면 될 것 같다고. 요즘 전세금이 워낙 많이 올랐잖아. 2억. 그들에게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40년간 분식집을 운영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은영 씨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도와줘야지. 민수가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한 거 아니겠어? 종호 씨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분식집 매출, 예금 통장 잔고, 그리고 혹시 모를 비상금까지. 모든 것을 쏟아내도 간신히 2억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몇 주 후 민수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신부 지연이는 26에 젊고 예쁜 간호사였어요. 은영 씨는 며느리가 될 지연 씨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민수 오빠 잘 살게요. 공손한 인사와 따뜻한 미소. 지연 씨는 은영 씨가 그리던 이상적인 며느리 모습 그대로였어요. 결혼식장에서 행복한 신랑 신부를 바라보며 은영 씨는 가슴 한편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보, 우리 제대로 키웠네. 그래요. 이제 민수도 가정을 꾸리고.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2억이라는 큰 돈을 내어준 후 은영 씨 부부에게 남은 것은 10평 남짓한 원룸 전세금과 생활비 정도였어요. 40년간 살던 집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우리는 이제 둘만 있으면 되니까. 새로운 삶의 터전은 지금 사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15평 남짓한 공간에 부부의 삶이 고스란히 압축되었어요. 침대 하나, 작은 식탁 하나, 그리고 낡은 냉장고. 40년간 모은 추억들은 대부분 정리해야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민수와 지연 부부는 자주 안부를 물었고 명절이면 빠짐없이 찾아와 인사를 드렸습니다. 지연 씨는 시어머니를 정성스럽게 챙겼고 은영 씨도 젊은 며느리가 예뻐 보였어요.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괜찮다, 괜찮아. 너희들이 건강하면 그게 최고야.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종호 씨가 갑작스럽게 쓰러진 것은 민수 결혼 1년 후의 일이었어요. 혈압약을 꾸준히 드셨지만 뇌졸중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응급실에서의 긴 시간, 중환자실에서의 일주일.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종호 씨는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왼쪽 팔과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말도 어눌해졌어요. 엄마, 아버지 어떠세요? 민수는 아버지의 병원비를 일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그 역시 신혼생활에 돈이 많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은영 씨는 종호 씨를 집에서 직접 돌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날부터 은영 씨의 진짜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종호 씨를 씻기고 식사를 도와드리고 물리치료를 위해 병원에 모시고 다니는 일.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일상이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너무 힘들어. 아버지를 돌보는 게 쉽지 않구나. 전화 너머 아들의 목소리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걱정스러워했지만 점점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엄마, 요양원에 모시는 건 어때요? 요즘 시설도 좋고. 그런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부부잖아. 은영 씨는 끝까지 남편을 직접 돌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현실이었어요. 새벽에 종호 씨가 깨어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면 은영 씨도 함께 일어나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밤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는 날들이 계속되었죠. 그런 어려운 시기에도 민수 부부의 방문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러다 두 달에 한 번. 전화 통화도 예전만큼 자주 하지 않았어요. 민수가 요즘 바쁜가 보네. 회사 일이 많은가 봐. 종호 씨는 아들을 그렇게 이해하려 했지만 은영 씨의 마음은 조금씩 서운해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필요한 건 가족의 따뜻한 위로였는데 그것을 받을 수 없다는 현실이 쓰라렸어요. 종호 씨가 세상을 떠난 것은 2년 후의 겨울이었습니다. 독감이 폐렴으로 번지면서 면역력이 약해진 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어요. 은영 씨는 남편의 마지막을 지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장례식장에서 민수는 뒤늦은 후회를 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께 더 잘해드릴 걸 그랬어요.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일이었죠. 홀로 남겨진 은영 씨의 삶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종호 씨가 있을 때도 외로웠지만 혼자가 된 지금은 정말 적막 그 자체였어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겨울날 은영 씨는 심한 독감에 걸렸습니다. 열이 40도까지 오르고 몸살이 심해 일어나기조차 힘든 상황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많이 아파. 혹시. 엄마, 죄송해요. 요즘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막바지라 정말 바빠요. 약국에서 해열제 사드시고 며칠 쉬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은영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아들도 바쁜 건 이해했지만 정말 아플 때 혼자라는 현실이 너무 외로웠습니다. 며칠 후 겨우 몸이 회복된 은영 씨는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이웃 김할머니가 반가운 듯 손을 잡았어요. 은영 씨, 그동안 어디 갔었어? 며칠째 못 봤네. 독감에 걸려서 집에만 있었어요. 아이고, 혼자 있으면서 아프면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어제 재미있는 거 봤어. 김할머니의 표정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마치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망설이는 듯한 기색이었어요. 뭘 봤다는 거야? 어제 백화점 앞에서 내 며느리 봤어. 친정 부모님이랑 함께 있던데 호텔 뷔페 가는 길이더라고. 옷도 참 예쁘게 입고. 그 순간 은영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아픈데도 바쁘다며 외면했던 아들. 하지만 며느리는 친정 부모와 호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현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그럴 수도 있지. 친정 부모님 모시고. 그런데 말이야, 요즘 그 호텔 뷔페가 1인당 10만 원 넘는다더라고. 4명이면 40만 원이 넘네. 김할머니의 말에 은영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독감에 걸려 죽을 것 같은데도 찾아오지 않았던 아들 내외. 하지만 며느리 친정에는 아낌없이 돈을 쓰고 있다는 현실이 가슴을 찔렀어요. 집으로 돌아온 은영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20여 년 전 민수에게 전세금을 내어줄 때의 마음과 지금의 현실이 너무 달랐어요. 이제는 너희가 행복하면 됐다며 웃으며 말했던 그때의 자신이 바보 같아 보였습니다. 그날 밤 은영 씨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겨울 하늘은 유독 어둡고 차가워 보였어요. 평생을 가족만 바라보고 살아온 자신의 삶이 과연 옳았는지 처음으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은영 씨는 자꾸만 이상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느리가 친정 부모와 호텔 뷔페를 갔다는 김할머니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은영 씨는 용기를 내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바쁜 듯 했어요. 민수야, 엄마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네, 엄마. 그냥 그렇게 지내요.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지연이는 잘 지내고? 네, 잘 지내요. 요즘 친정 부모님도 자주 뵙고 있어요. 민수의 마지막 말에 은영 씨의 가슴이 또다시 철렁했습니다. 정말로 며느리 친정과는 자주 만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은영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그건 좋은 일이지. 그런데 민수야, 엄마도 가끔은 너희가 보고 싶구나. 아, 네, 엄마. 시간 되면 한번 들러볼게요. 언제쯤? 글쎄요. 이번 주는 힘들 것 같고 다음 주쯤? 하지만 다음 주가 되어도 민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어요. 은영 씨는 점점 답답함과 서운함이 쌓여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영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직접 아들 집에 가보기로 한 것이죠. 민수가 결혼할 때 전세금을 내어준 그 집을 2년이 넘도록 한 번도 제대로 가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문득 이상했어요. 잠깐만 들러보는 거야. 괜찮을 거야. 은영 씨는 마음을 다잡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민수가 전세를 얻었다는 그 동네는 은영 씨가 살던 동네와는 확실히 달랐어요. 깔끔한 아파트 단지들이 즐비하고 거리도 훨씬 깨끗했습니다. 여기가 그 아파트구나. 민수가 살고 있다는 아파트는 30층짜리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로비부터가 호텔처럼 화려했어요. 은영 씨는 경비원에게 인사를 한 후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0층, 21층, 22층. 엘리베이터가 올라갈수록 은영 씨의 마음도 두근거렸어요. 과연 아들과 며느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걱정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2002호, 2003호. 여기가 2004호네. 은영 씨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지연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세요? 지연아, 시어머니야. 어머니? 잠깐만요. 문이 열리고 지연 씨가 나타났습니다. 평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평상복조차 브랜드 옷처럼 보였어요. 지연 씨는 놀란 표정으로 은영 씨를 맞았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어떻게 오셨어요? 미리 연락 주시지. 아, 그냥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렀어. 민수 있니? 아직 회사에 있을 거예요.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은영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40평이 넘어 보이는 넓은 거실, 천장까지 닿을 것 같은 대형 텔레비전, 고급 가죽 소파와 식탁. 모든 것이 은영 씨의 작은 원룸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와, 정말 넓고 좋구나. 집이 이렇게 컸었어? 네, 45평이에요.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지연 씨가 주방으로 향하는 동안 은영 씨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대형 그림, 값비싸 보이는 장식품들, 최신형으로 보이는 각종 전자제품들. 어림잡아도 수천만 원은 좋게 들어갔을 것 같은 인테리어였어요. 지연아, 이 가구들 다 새로 산 거야? 네, 결혼하면서 하나씩 장만했어요. 민수 오빠가 좋은 걸로 사자고 해서. 은영 씨의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졌습니다. 자신은 15평 원룸에서 낡은 가구들로 생활하고 있는데 아들 내외는 이렇게 호화롭게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수가 퇴근한 것이었어요. 엄마? 어떻게 여기에? 민수야, 엄마가 보고 싶어서 왔어. 민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들키면 안 되는 일을 들킨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미리 연락 주시지 그랬어요. 준비할 게 있었는데. 뭘 준비해? 가족인데. 하지만 은영 씨는 아들의 반응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 같으면 엄마가 갑자기 와도 반가워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듯 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지연 씨가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1인분에 2만 원이 넘는 일식 도시락이었어요. 은영 씨는 그 금액에 놀랐지만 민수 부부에게는 평범한 저녁 식사인 듯 했습니다. 요즘 이렇게 비싼 걸 자주 시켜 먹니? 가끔요. 지연이가 일 끝나고 오면 피곤해하니까. 민수의 대답에 은영 씨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한 끼에 5천 원도 아껴가며 살고 있는데 아들 내외는 일회 식사비로 10만 원 가까이 쓰고 있었던 것이죠.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지연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친정엄마세요. 잠깐만 받을게요. 응, 엄마. 응, 내일 백화점 가기로 했잖아. 아빠 정장 맞추러. 응, 알았어. 민수 오빠랑 같이 갈게.
전화를 끝낸 지연 씨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내일 우리 아버지 정장 맞추러 백화점 가기로 했잖아. 아, 맞다. 친아버지 회사 승진하셨다고 했지? 축하 선물로. 은영 씨는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며느리 친정 아버지 정장을 사주러 백화점에 간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승진 축하 선물이라며. 얼마짜리 정장을 사려고? 은영 씨의 질문에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100만 원 정도? 좋은 걸로 사드려고요. 100만 원. 은영 씨에게는 석 달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며느리 친정아버지에게 정장을 사준다는 것이죠. 민수야, 그런 건 지연이가 자기 돈으로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저희는 가게를 같이 하니까요. 제 월급도 들어가는 거고. 지연 씨의 대답에 은영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게를 같이 한다면서 며느리 친정에만 그렇게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에게는 아플 때도 바쁘다며 오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은영 씨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집에서 본 것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고급 가구, 비싼 음식, 그리고 며느리 친정을 위한 100만 원짜리 정장까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들도 이제 결혼해서 가정이 있으니.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균형이 맞지 않았습니다. 은영 씨는 서랍을 열어 종호 씨의 유품들을 꺼내봤어요. 낡은 지갑, 안경, 그리고 몇 장의 서류들. 그런데 그 중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민수에게라고 적혀 있는 봉투였어요. 은영 씨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차용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결혼 준비를 하던 중 부족한 자금을 위해 아버지에게 빌린 8천만 원에 대한 차용증이었어요. 이자는 연 3%, 갚을 날짜는 결혼 후 3년 이내로 되어 있었습니다. 은영 씨는 그제야 남편의 진심을 알 것 같았습니다. 종호 씨는 아들이지만 돈 문제만큼은 분명히 하려고 했던 것이죠. 차용증 뒷면에는 종호 씨의 필체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자식이라도 돈은 돈이다. 사랑과 돈은 구분해야 한다. 은영이도 이해해주기 바란다. 은영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은 이미 이런 일을 예상했던 것 같았어요. 아들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지만 돈 문제만큼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 그날 밤 은영 씨는 긴 시간 동안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평생을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이 필요할 때는 외면당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며칠 후 은영 씨는 결심했습니다. 법무법인을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기로 한 것이죠. 종호 씨가 남긴 차용증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상담받고 싶어서 왔는데요. 젊은 변호사는 친절하게 은영 씨를 맞아주었습니다. 차용증을 보여주자 변호사는 꼼꼼히 살펴봤어요. 이 차용증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날짜도 지났고 이자까지 계산하면 상당한 금액이 되네요. 얼마나 될까요? 원금 8천만 원에 3년간 연 3% 이자를 계산하면 약 8,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은영 씨는 그 금액에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아드님이 갚지 않고 있다는 것이군요. 네, 아마 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요. 내용 증명, 소송. 은영 씨에게는 너무 무거운 단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바보처럼 당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내용 증명을 보내보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희가 대신 작성해서 발송해 드릴 수 있습니다. 비용은 5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은영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50만 원도 그녀에게는 큰 돈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그날부터 은영 씨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저 착한 엄마 희생하는 시어머니로만 살지는 않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자신의 권리를 찾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며칠 후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습니다. 은영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민수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과연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이 일로 모자 관계가 어떻게 될지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로는 후련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내용 증명이 발송된 지 사흘 후 은영 씨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민수라는 글자가 떠 있었어요. 은영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갑자기 내용 증명이 왜 와요?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습니다. 당황과 분노가 섞인 어조였어요. 민수야, 차근차근 이야기해보자. 차근차근이요? 엄마가 저를 고소하겠다는 건데 무슨 차근차근이에요? 이웃들이 다 볼 수도 있는 내용 증명을. 은영 씨는 아들의 반응에 마음이 아팠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민수야, 내 아버지가 남겨놓은 차용증이 있어. 8천만 원 빌려준 것 기억나지? 그건 가족끼리 한 일이잖아요. 진짜 갚으라는 뜻으로 쓴 게 아니라 가족이라고 해서 돈을 안 갚아도 된다는 법은 없어. 더군다나 이자까지 약속했잖니. 전화 너머로 민수가 한숨을 크게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민수가 다시 말했어요. 엄마, 제가 지금 당장 8천만 원을 어떻게 구해요? 전세 보증금도 묶여 있고 대출도 있고. 그럼 조금씩이라도 갚으면 되잖아. 내 아버지가 세상 떠나신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잖니. 하지만 엄마도 이해해 주세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회사 상황도 좋지 않고. 은영 씨는 며칠 전 아들 집에서 본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비싼 가구들, 고급 음식들, 그리고 며느리 친정아버지를 위한 100만 원짜리 정장까지. 민수야, 그럼 지연이 아버지 정장 사주는 돈은 어디서 났니? 그건 다른 문제잖아요. 뭐가 다른 문제야? 같은 돈인데. 며느리 친정에는 100만 원짜리 정장을 사주면서 친아버지한테 빌린 돈은 못 갚겠다는 거니? 민수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던 것이죠. 엄마, 저희도 살기 힘들어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는 무슨 이해야? 내가 나를 이해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혼자 살기 힘들어. 그날 통화는 결국 언성이 높아지며 끝났습니다. 민수는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은영 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어요. 다음 날 지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어머니께서 너무 심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연이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공손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비난하는 듯한 어조였어요. 뭐가 심해? 가족끼리 돈 때문에 법까지 동원하시다니. 민수 오빠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그럼 갚으면 되잖아. 빌린 돈 갚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어머니는 민수 오빠가 지금까지 얼마나 효자였는지 생각 안 하세요? 결혼할 때도 어머니 전세금 내드렸잖아요. 은영 씨는 지연 씨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준 돈을 마치 민수가 준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지연아, 그 전세금은 내가 준 거야. 민수가 번 돈이 아니라. 하지만 민수 오빠가 어머니께 효도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효도? 내가 아플 때 한 번도 안 온 게 효도야? 지연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바쁘게 살고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는 무슨 이해야? 너희 친정에는 시간이 있으면서 나한테는 시간이 없다는 거야?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은영 씨는 며느리의 변한 태도에 충격을 받았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공손했던 지연이가 이렇게 돌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어요. 엄마, 이 일 그만할 수 없어요? 왜? 뭐가 잘못됐니? 회사 사람들한테 알려질까봐 걱정돼요. 내용 증명 온 것도 그렇고. 은영 씨는 아들의 말에 실망했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돈을 갚는 것인데 체면만 걱정하고 있었어요. 민수야, 그럼 갚으면 되잖아. 한꺼번에 못 갚겠으면 분할로라도. 엄마, 정말 지금은 여유가 없어요. 1년만 기다려주세요. 1년? 벌써 갚기로 한 날짜에서 1년이 넘게 지났는데? 민수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제발요. 저 정말 지금 어려워요. 하지만 은영 씨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 본 아들 내외의 생활을 생각하면 정말 어렵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민수야, 내가 정말 어렵다면 그 넓은 집부터 줄여야 하는 거 아니야? 45평 아파트에 살면서 돈 없다고 하는 게 말이 돼? 그건 지연이도 있고. 지연이? 지연이가 뭔데? 내 엄마보다 지연이가 더 중요해?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은영 씨에게는 답이었어요. 알겠다. 그럼 법대로 하자. 며칠 후 은영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소송 준비를 진행해 주세요. 정말 소송하시려고요? 가족 간의 일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빌린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서 은영 씨의 일상도 바뀌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 서류 준비, 그리고 재판 준비까지. 처음 겪는 일들이었지만 은영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와중에 은영 씨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아는 이웃의 권유로 시작한 일이었어요. 은영 씨, 집에만 있지 말고 나와서 사람들도 만나고 새로운 걸 배워봐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은영 씨는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요리 교실, 노래 교실, 그리고 여행 동호회까지. 70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선생님, 2학년 비율이 맞나요? 네, 잘하고 계세요. 은영 씨는 정말 요리에 재능이 있으시네요. 요리 교실에서 은영 씨는 생각보다 인기가 많았습니다. 40년간 분식집을 운영한 경험이 도움이 되었어요. 다른 수강생들이 은영 씨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은영 씨, 김밥 싸는 법 좀 알려주세요. 집에서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아, 그건 밥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그리고 김에 참기름을 살짝 발라주면. 은영 씨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니 삶이 다시 활기를 찾는 것 같았어요. 여행 동호회에서는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은영 씨는 평생 제주도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은영 씨도 같이 가요. 제주도 정말 좋아요. 글쎄요. 돈도 많이 들 것 같고 2박 3일에 40만 원 정도면 돼요. 그리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잖아요. 40만 원. 예전 같으면 큰 돈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쓸 수 있는 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저도 참여해 볼게요. 그날 밤 은영 씨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제주도 여행,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자신만의 시간. 이 모든 것들이 새롭고 기대되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들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민수와는 거의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지연이는 아예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은영 씨는 우연히 동네에서 지연이를 마주쳤습니다. 지연은 은영 씨를 보자 급히 다른 길로 가려고 했어요. 지연아. 은영 씨가 부르자 지연 씨는 어쩔 수 없이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냥 지내요. 지연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따뜻함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민수는 잘 있고? 네. 지연아, 우리가 이렇게 지내야 하나? 가족인데. 지연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가족을 법정에 세우시면서. 그건 어쩔 수 없었어.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 어쩔 수 없다고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일을. 은영 씨는 지연 씨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이해? 내가 언제까지 이해만 하고 살아야 해? 나도 사람이야. 하지만 어머니는 민수 씨 엄마잖아요. 엄마가 자식한테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럼 자식이 엄마한테 하는 게 맞니? 아플 때 외면하고 빌린 돈 갚지 않고? 두 사람은 길 한복판에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둘 다 신경 쓰지 않았어요. 결국 지연 씨가 먼저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제 어머니가 없는 것처럼 살 거예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그 말을 남기고 지연 씨는 사라졌습니다. 은영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영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서운하고 화가 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홀가분하기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눈치 볼 일도 없고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은영 씨는 제주도 여행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요리 교실에서 보조 강사를 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도 받았어요. 은영 씨, 정말 요리를 잘하세요. 다른 분들한테 가르쳐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요? 가르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경험도 풍부하시고 설명도 잘하시잖아요. 은영 씨는 그 제안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새로운 일, 새로운 도전. 70이 되어서도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소송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에서 화해 권고가 있었지만 민수 측에서 거부했어요. 결국 재판으로 가게 된 것이죠.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은영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섰어요. 민수와 지연 씨도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하지만 은영 씨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법정의 분위기는 무겁고 엄숙했습니다. 은영 씨는 증인석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어요. 재판장님, 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40년간 분식집을 운영하며 아들을 키웠고 아들이 결혼할 때는 저희가 평생 모은 돈 2억 원을 전세금으로 내어주었습니다. 은영 씨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들에게 빌려준 8천만 원에 대한 차용증도 명확히 존재합니다. 이자까지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제출된 차용증과 관련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종호 씨의 필적 감정도 받았고 은행 거래 내역도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민수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이는 가족 간의 일시적인 금전 거래였습니다. 피고는 그동안 어머니께 충분히 효도해왔고,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차용증은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입니다. 가족관계라고 해서 법적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은 은영 씨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판사는 민수에게 원금 8천만 원과 지연 이자를 포함한 총 9,200만 원을 갚으라고 판결했어요. 여기에 2억 원 전세금도 차용 성격이 인정되어 총 2억 8천만 원을 갚으라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은영 씨는 민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원망과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은영 씨도 마음이 아팠지만 이미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민수의 마지막 말에 은영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엄마도 내 인생을 살아야겠어. 한 달 후 민수 부부는 결국 집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45평 아파트를 팔고 20평대 전세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 돈으로 은영 씨에게 빚을 갚았습니다. 통장에 2억 8천만 원이 입금되었을 때 은영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기쁘면서도 씁쓸했어요. 하지만 이제 자신의 삶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 한편이 홀가분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새로운 집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15평 원룸에서 벗어나 25평짜리 깔끔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거실, 넓은 침실, 그리고 작은 베란다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아,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베란다에 화분들을 놓고 작은 의자를 하나 두었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며 화분에 물을 주는 것이 새로운 일상이 되었어요. 복지관에서의 활동도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요리교실 보조 강사로 정식 위촉되어 한 달에 50만 원의 강사료도 받게 되었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70을 넘어서도 자신의 능력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김밥 말기 배울 수 있어요? 물론이죠. 김밥은 재료 준비가 가장 중요해요. 수강생들이 은영 씨를 찾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단순히 요리 기술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까지 배울 수 있다고 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사세요? 저는 요즘 우울해서. 글쎄요, 저도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살다 보니 이렇게 새로운 기회들이 오더라고요. 은영 씨는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주도 여행날이 다가왔습니다. 평생 처음 가보는 제주도였어요. 비행기를 타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은영 씨, 긴장되세요? 네, 조금요. 비행기가 이렇게 높이 날아가는 줄 몰랐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과 바다가 장관이었습니다. 은영 씨는 감탄을 연발했어요. 제주도에서의 이틀은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성산 일출봉에서 본 일출, 우도에서 먹은 땅콩 아이스크림, 그리고 한라산 중턱에서 본 풍경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아름다웠어요. 선생님, 사진 찍어드릴까요? 여행 동반자들이 은영 씨의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지만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은영 씨의 모습이 사진에 담겼어요. 이 나이에 이런 여행을 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곳에 가봐요. 경주도 좋고 부산도 좋고. 여행에서 돌아온 후 은영 씨의 일상은 더욱 활기차졌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노래 교실에도 등록했고 컴퓨터 기초 교실도 시작했어요.
인터넷이라는 게 이렇게 신기한 거였구나. 70이 넘어서 배우는 컴퓨터였지만 은영 씨는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동영상을 보고 심지어 온라인 쇼핑까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은영 씨는 인터넷에서 자신과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 모인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50 플러스 새로운 인생이라는 카페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70세의 새로운 삶을 시작한 한은영입니다. 첫 글을 올리니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주었습니다. 대단하세요. 용기가 나네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힘이 됩니다. 은영 씨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에서 큰 보람을 느꼈어요. 몇 달 후 복지관에서 특별한 제안이 왔습니다. 은영 씨, 저희가 노인 대상 창업 교실을 열려고 하는데 강사로 참여해 보시지 않겠어요? 분식 창업에 대해 강의해 주시면. 제가요? 강의를요? 네, 40년간의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요즘 분식집 창업하려는 분들이 많거든요. 은영 씨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기뻤어요. 첫 강의 날 은영 씨는 떨렸지만 당당하게 강단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년간 분식집을 운영한 한은영입니다.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분식집 창업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강생들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은영 씨는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정성이에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정성이 없으면 맛이 없어요. 강의는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수강생들이 직접 찾아와 개인적인 상담을 요청하기도 했어요. 선생님,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용기를 얻었습니다. 은영 씨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만 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어느 가을날 우편함에 편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민수였어요. 은영 씨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엄마께 그동안 안부 여쭙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제야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철없었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작은 집으로 이사와서 지연이와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엄마께 얼마나 상처를 드렸는지 알게 되었어요. 엄마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복지관에서 강의도 하시고 여행도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섭섭했지만 지금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도 엄마만의 인생을 사셔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물론 엄마가 원하실 때만요. 항상 건강하세요. 아들 민수 올림. 은영 씨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성장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편지를 서랍에 넣으며 은영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시간이 정해줄 일이었어요. 지금은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다음 날 은영 씨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년에는 유럽 여행을 가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요리책도 써보고 싶었습니다. 40년간의 분식 노하우를 담은 책을 말이에요. 70이라고 늦은 건 아니야. 지금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야.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베란다의 화분들도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어요. 은영 씨는 커피 한 잔을 들고 베란다에 나가 앉았습니다. 오늘은 뭘 해볼까? 하루하루가 새로운 도전이었고 새로운 기쁨이었습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는 방법을 배웠어요. 복지관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계속 생겨났습니다. 영어 회화 교실, 스마트폰 교실, 심지어 댄스 교실까지. 은영 씨는 그 모든 것에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선생님, 오늘도 활기차시네요. 그럼요. 배울 게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은영 씨의 에너지는 다른 수강생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70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극이 되었어요. 어느 날 은영 씨는 길에서 우연히 지연 씨를 마주쳤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며느리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보다 수척해 보였지만 표정은 더 진솔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지연아, 잘 지내니? 네. 어머니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너희들도 건강하게 잘 지내라. 짧은 대화였지만 예전처럼 날카롭지는 않았어요.
서로에 대한 원망보다는 이해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은영 씨는 오랜만에 민수와 지연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원망이 아닌 축복의 기도였어요. 민수야, 지연아, 너희들도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엄마 바람이야. 이제 은영 씨에게는 새로운 꿈들이 생겼습니다. 내년 유럽 여행, 요리책 출간, 그리고 작은 카페 운영까지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어요. 70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영 씨에게는 이제 막 떠오르는 새로운 태양처럼 느껴졌어요. 70세, 그녀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일이 있을까? 은영 씨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한은영이었어요. 지금까지 은영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